연방 하원은 공화당 단독으로 발의한 9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채택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총선에서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총선이 아니라 마지막 투표에서요. 이란 전쟁과 백악관의 다른 주요 정책들의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게 사실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 않았던 그러한 법안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통과가 됐습니다. 아주 어렵사리 통과가 됐는데 지금 화면에는 214대 214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저희가 캡처할 때 화면이 그래서 그런 건데 실제로 최종 집계는 216대 214로 통과가 됐습니다. 단 2표 차이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찬성은 공화당에서 나왔고 모든 반대는 다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반대한 사람이 몇 명 2명 나오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철저하게 다 반대를 했고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좀 더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 계획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라고 AP통신은 말합니다. AP통신은 아시다시피 좌편향 언론입니다. 보수파 의원들은 상쇄할 만한 예산 삭감안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AP는 전합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하지만 상원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추진 방식이 분열된 의회를 통과시켜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것을 강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정말 뚝심이 강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주 부드러워 보이는데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강하게 뚝심 있게 몰아붙이니까 공화당 안에서 사실은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합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주된 목소리가 어떤 거냐 하면 예산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란 전쟁 비용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이란 전쟁 예산 이미 책정해 준 것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지금 추가로 예산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말이 나오니까 전쟁이 이미 벌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돈을 안 줘가지고 전쟁에서 지면 안 되니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란 전쟁에 대한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사실 이 950억 달러라는 이 예산은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추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다른 데에서 씀씀이를 좀 줄여가지고 상쇄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어야 되지. 이거 정부기관이 자꾸 돈을 쓰겠다라고 하면 국가 부채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꼭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자, 공화당의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조디 에링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알과 폭탄으로 일을 마무리해야 할 뿐이다. 이건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죠. 피트 아길라르 하원 의원은 공화당은 트럼프의 실패한 이란 전쟁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민주당 사람들, 좌파들은 지금 한결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전쟁이 빨리 안 끝났다. 첫째. 둘째, 18명의 미군 군사가 사망했다. 이거 어떡할 거냐? 18명의 미군 군사가 사망을 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란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이란 혁명 수비대 이란 군인들이 몇 명이 죽었는지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수천 명이 죽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란의 해군과 공군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파들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서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명 희생자, 미국 희생자가 나온 것만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망자 중에서 4명의 사망자 운구를 모시는 그러한 그 추모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미국은 어디든 가서 싸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자리에서. 비겁한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는 전쟁을 회피하고 도망쳐온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싸워야 되면 기꺼이 가서 싸워서 자유를 얻어내고 지켜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겁먹은 놈처럼 도망치고 다녀야 되느냐? 불필요한 전쟁을 하고 침략 전쟁을 하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하고 있는 전쟁들이. 평화 좋죠. 예. 평화 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힘을 통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힘을 통한 평화. 힘을 통한 평화의 가장 최상위 레벨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것이 힘을 통한 평화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확실하게 싸워서 이겨줘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사람들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통과된 예산에 보면 전쟁부 쪽에다가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600억 달러를 추가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기타 국가 안보 관련해서 130억 달러를 배정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120억 달러.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뭐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지원을 위해서 120억 달러를 지금 지원금으로 좀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트럼프의 최우선 과제인 미국 살리기 법안, 미국 구하는 법안,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위해서 100억 달러를 배정을 합니다. 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주정부와 주의회들, 각 주정부들이 실제로 지금 예전에 없었던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금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950억 달러 정도의 예산이 추경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공화당은 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이른바 예산 조정 절차에 지금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60표를 얻어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 뭐 이러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원의 공화당 의원 수가 53명이니까 민주당이 똘똘 뭉치면 뭐 법이 통과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과반수 51표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산 조정 절차라는 reconciliation이라는 방법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법안에 있는 내용으로 통과를 시킬 때 예산과 관련된 법안은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950억 달러의 추경 예산을 만들어 놓은 이 내용을 통과를 시키면서 상원에서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준 겁니다. 하원이. 이미 공화당은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작년 여름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및 지출 삭감 법안을 승인한 바 있고 올해에도 민주당이 트럼프의 대규모 강제 추방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하자 국토안보부 예산을 바로 이런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확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 이미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이 절차를 지금 공화당에서는 Reconciliation 3.0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추진이다 이거죠. 하원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로저스 하원 의원은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이러한 자금은 우리 전투력이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 군인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며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는 공화당은 트럼프의 전쟁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굶주린 어린이, 노인, 퇴역 군인들의 입에서 음식을 문자 그대로 빼앗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950억 달러의 그 큰 돈을 차라리 국민들 복지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귀류되어져 있는 상원에서 이번 예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존 큄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 예산안에 대해서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군사비 증액을 선호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또 일부 다른 의원들은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그럼 줄여서 이걸 상쇄시켜야 된다. 예. 다른 데 다 그대로 두고 추경을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또 정부가 부채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큄 대표가 9월 30일까지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막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늘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해왔던 AP통신은 이렇게 보도하는데요. 이미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가 불법이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연방선거에 투표하면 안 된다는 법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새로 제안된 규칙들이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들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한다. AP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시민인데 지금은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데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신분증을 챙겨가야 투표를 할 수가 있죠. 예, 불편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AP통신은 이렇게 보도하는데 추산에 따르면
투표 연령에 달한 미국 시민의 약 9%, 즉 2130만 명이 시민권 증명 서류를 쉽게 구할 수 없다라고 보도합니다. 2100만 명 이상이 본인이 시민권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쉽게 못 구한다는 겁니다. 이거 가장 정확한 방법이 출생증명서 같은 건데, 이거 출생증명서 구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태어났던 카운티에 가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또한 미국인의 거의 절반이 미국 여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여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외여행 못하고 그냥 그 마을에서 살다가 죽는 그러한 국민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권이 없어도 운전면허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그러면 유권자 아이디라는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명부를 관리하는 주정부는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연방정부가 세이브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참여를 해라. 그러면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대조해가지고 확인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공화당이 이끄는 주 25개 주는 그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비시민권자들을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들, 특히 23개 주는 지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기네 못 내준다고. 웃기는 건 뭐냐 하면 그 23개 주 중에 하나인 뉴저지주가 유권자 명부에 6,600명이 넘는 비시민권자가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납득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긴다. 왜? 6,600명이라는 그 숫자는 소프트웨어 오류에 의해서 발생을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한 시점이 딱 1년 기간이었다. 그것도 내가 주지사가 아니라 전직 주지사 때 있었던 일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 6,600명 중에서 400명 정도는 실제 투표를 했다라고 주지사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뭡니까? 부정선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주지사 입으로 시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주지사가 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발끈하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가 그런 오류를 벌인 적이 없다. 오히려 주정부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등록되는 것을 승인해 주었다. 승인했기 때문에 이 명단이 넘어간 거지, 담당자가 승인 안 했으면 명단 안 넘어간다. 소프트웨어 업체는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오늘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저지주에서 자동차 등록부에 있던 명단이 유권자 명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트럼프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25,000명 넘는데 뉴저지주에서만 왜 6,600명만 있다고 그래?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딱 1년 동안 있었던 일이었다. 만약에 그 전에는, 그 후에는 따져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도 없으면서 유권자 명부에 등록이 됐던 겁니다. 자, 1년이라고만 하더라도 6,600명이면은요, 하루에 20명씩 꼬박꼬박 하루에 20명씩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였는데,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결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였는데, 지금 뉴저지 주지사는 뻔뻔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치를 취한다. 트럼프처럼 뭐 시끄럽게 말만 하고 주장만 하고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트럼프를 비판하는 말을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이 다 알아서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라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시민권자만 투표하는 거 당연한 거지. 아니, 투표하러 갔는데 신분증 보여주고 투표하는 거 당연한 거지. 70% 이상이 이렇게 다 답변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 언론들 그리고 좌파 정치인들은 끝까지 이 점을 감싸려고 합니다.